안녕하세요. 건강한 텃밭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매년 정성껏 텃밭을 가꾸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수확이 좋지 않아 실망하신 적 없으신가요? 비싼 비료를 줘도 어쩐지 채소들이 힘이 없고 병충해에 시달린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주방이나 창고 어딘가에 있을 법한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 딱 한 스푼으로 내년 봄 여러분의 텃밭을 전문가 수준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믿기 힘드시다고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진작 이 방법을 몰랐을까 후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땅의 힘을 되살려 그 어떤 작물이든 건강하고 풍성하게 키워내는 기적의 한 스푼, 그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에 앞서 우리는 왜 흙에 집중해야 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모종, 비싼 영양제에만 신경 쓰시지만 사실 농사의 성패 90% 이상은 바로 흙, 즉 토양에서 결정됩니다. 흙은 단순히 식물을 지탱하는 기반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생물과 유기물이 살아 숨 쉬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현대 농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 비료는 당장의 효과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땅을 산성화시켜 결국 흙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화학 비료 없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왔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바로 땅의 힘을 기르는 것에 있었죠. 오늘 우리가 배울 방법은 바로 그 잊혀진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우리 텃밭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죽은 흙에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텃밭 농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비료에 대한 오해입니다. 더 빠르고 더 큰 수확을 위해 화학 비료를 많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 흙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화학 비료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특정 영양소, 예를 들어 질소, 인, 칼륨 등을 빠르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커지는 것처럼 보여 효과가 좋은 듯 느껴지죠.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흙 속에 사는 수많은 이로운 미생물들은 이 강력한 화학 성분에 의해 죽거나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미생물은 흙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사라진 흙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 힘을 잃고 단순한 흙먼지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흙은 점점 더 많은 화학 비료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산성비라도 내리면 급격히 산성화되어 식물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땅에서 자란 작물은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영양소는 부족하고 병충해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함은 흙의 생명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흙을 살리고 진정으로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기적의 한 스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황금 발효제라고 부르는 세 가지 재료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바로 아궁이제, 쌀겨, 그리고 당밀입니다. 아마 이게 전부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버려지기까지 하는 이 세 가지 재료가 만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 그 어떤 비싼 비료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토양 활력제가 됩니다. 아궁이제는 땅의 산도를 조절하고 풍부한 미네랄을 공급하는 대지의 비타민 역할을 합니다. 쌀겨는 흙 속 미생물들에게 최고의 영양을 공급하는 미생물의 미패와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밀은 이 모든 과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는 에너지 부스터의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물질에 불과하지만 올바른 비율로 만나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시너지를 일으킬 때 비로소 죽은 흙도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기둥이 각각 어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황금 발효제의 첫 번째 기둥, 바로 아궁이 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궁이에서 나온 제를 귀한 거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제 속에는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무가 타면서 남은 제에는 칼륨과 칼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식물의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열매의 당도를 높이며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 역시 식물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조직을 튼튼하게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제의 알칼리성 성질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오랜 경작과 산성비의 영향으로 대부분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식물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고 유해한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때 아궁이 제를 뿌려주면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위산이 과다할 때 제산제를 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제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방부철이나 페인트칠이 되지 않은 순수한 장작이나 나무를 태운 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코팅된 목재나 연탄재 등은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흙을 오염시키는 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자연의 나무가 남긴 순수한 제만이 우리 텃밭에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궁이 제의 핵심 성분인 칼륨이 식물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료의 3요소로 질소, 인산, 칼륨을 꼽습니다. 질소는 주로 잎과 줄기의 성장을 돕는 성장 비료이고 인산은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생식 비료입니다. 그렇다면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칼륨은 튼튼 비료 또는 품질 비료라고 불립니다. 식물 체내에서 다양한 효소 작용을 활성화하고 탄수화물의 이동과 저장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충분하면 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높아져 더 많은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분은 칼륨의 도움을 받아 뿌리나 열매로 원활하게 이동하여 저장됩니다. 고구마나 감자가 굵어지고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칼륨은 식물 세포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여 가뭄이나 추위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줄기의 섬유질을 단단하게 만들어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게 하고 식물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여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 칼륨이 부족해지면 식물의 잎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타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줄기가 약해지며 열매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궁이제는 바로 이 중요한 칼륨을 자연적인 형태로 부작용 없이 공급해주는 최고의 천연 자재인 것입니다. 황금 발효제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쌀겨, 즉 미강입니다. 쌀겨는 현미를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쌀의 속껍질과 쌀눈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백미를 주식으로 먹지만 사실 쌀의 영양분 대부분은 바로 이 쌀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땅에도 좋은 법이죠. 쌀겨는 흙 속 미생물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양 만점 뷔페와도 같습니다. 쌀겨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특히 인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앞서 인산이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쌀겨는 화학적인 인산 비료와 달리 유기적인 형태로 인산을 공급하여
토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식물의 생식을 돕습니다. 하지만 쌀겨의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토양 미생물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흙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흙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쌀겨는 이 미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그들의 활동을 왕성하게 만듭니다.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흙의 구조가 개선됩니다. 흙입자들이 서로 뭉쳐 떼알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흙 속에 공기가 잘 통하고 물 빠짐과 물 진입 능력이 동시에 좋아져 식물 뿌리가 숨쉬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쌀겨 한 줌은 수억 마리의 미생물 군대를 깨우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쌀겨가 왜 미생물의 비패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발밑에 흙 속에서 벌어지는 경이로운 생명 활동, 즉 토양 미생물 생태계에 대해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흙 1g, 즉 손톱만큼의 흙 속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작은 생명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흙 속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방성균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며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동식물이나 유기물을 분해하여 다시 흙으로 되돌려 보내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무기 영양소가 만들어집니다. 즉, 미생물이 없다면 식물은 흙 속에 아무리 많은 영양분이 있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겨를 흙에 넣어주는 것은 바로 이 고마운 일꾼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은 미생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흙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비옥한 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또한 유익한 미생물이 우세한 환경이 되면 병을 일으키는 유해균들이 번식하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병충해 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가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이라면 쌀겨는 물고기를 잡는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사의 핵심은 바로 이 살아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이해하고 가꾸는 데 있습니다. 이제 황금 발효제의 마지막 퍼즐 조각, 세 번째 기둥인 당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밀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아주 진하고 검은 시럽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단맛을 내는 액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잠자고 있던 미생물 군대를 깨우는 강력한 에너지 부스터입니다. 앞서 쌀겨가 미생물에게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뷔페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당밀은 그 뷔페를 즐기기 전에 미생물들에게 주는 고농축 에너지 드링크와 같습니다. 당밀에는 미생물이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미생물도 생명체이기에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쌀겨와 같은 고분자 유기물은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당밀의 당분은 바로 흡수하여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궁이제와 쌀겨를 섞은 곳에 당밀을 함께 넣어주면 휴면 상태에 있던 미생물들이 당밀의 에너지를 받아 즉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고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씨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밀이라는 불씨가 쌀겨라는 장작에 불을 붙여 흙 전체를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용광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밀 자체에도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흙에 추가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당밀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구하기 어렵다면 흑설탕을 물에 녹여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궁이제, 쌀겨, 당밀. 이 세 가지 재료가 만났을 때 흙 속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발효라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자신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김치나 된장을 담그는 것도 모두 이 발효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우리가 만들 황금 발효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쌀겨와 당밀이라는 풍부한 먹이를 만난 미생물, 특히 유산균이나 효모균 같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발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항생 물질 등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은 식물에게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이자 면역 강화제가 됩니다. 화학 비료가 단순히 공장에서 만든 영양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면 발효 과정은 흙 속에서 작은 영양제 공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미생물들이 쌀겨와 재 속의 영양분을 미리 분해하고 소화시켜 식물이 흡수하기 아주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양분의 저분자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익혀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발효된 영양분은 식물 뿌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항생 물질은 토양 속의 유해균을 억제하여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발효제가 단순한 거름이 아니라 흙을 치료하고 살리는 생명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직접 황금 발효제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료들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잘 지켜야 미생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실험 끝에 찾아낸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기준은 무게가 아닌 부피로 기억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먼저 쌀겨 10, 아궁이 제3, 당밀 1의 비율을 기억해 주세요. 즉, 쌀겨 10바가지를 준비했다면 아궁이 제는 3바가지, 당밀은 1바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텃밭에 사용할 양이라면 쌀겨 10리터, 아궁이 제3리터, 당밀 1리터를 준비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재료를 섞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의 양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재료의 수분 함량을 맞추는 용도입니다. 보통 전체 부피의 30에서 40% 정도의 물이 필요하지만 쌀겨의 건조 상태나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씩 부어가며 조절해야 합니다. 핵심은 최종적인 혼합물의 수분 함량이 60% 정도가 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질어도 너무 건조해도 발효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황금 비율만 잘 지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제 황금 비율에 맞춰 재료를 준비했다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섞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각 단계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건조 재료 혼합입니다. 넓은 방수포나 큰 고무대야에 준비한 쌀겨와 아궁이 재를 붓고 삽이나 손으로 골고루 섞어줍니다. 재가 한쪽에 뭉치지 않고 쌀겨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 때까지 충분히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밀물 만들기입니다. 준비한 당밀을 다른 통에 붓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잘 녹여줍니다. 당밀은 점도가 높아서 찬물에는 잘 녹지 않으니 약간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흑설탕을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에 완전히 녹여 설탕물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재료를 합치는 것입니다. 쌀겨와 재를 섞어 놓은 곳에 당밀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때 물을 한 번에 다 붓지 말고 전체적으로 뿌려가며 섞는 것이 요령입니다. 네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수분 함량 맞추기입니다. 혼합물을 손으로 꽉 쥐었다가 폈을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손가락 사이로 물이 한두 방울 배어 나오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만약 쥐었을 때 부서진다면 물이 부족한 것이고, 물이 줄줄 흐른다면 너무 많은 것이니 쌀결을 조금 더 넣어 조절해 줍니다. 이 감각을 익히는 것이 황금 발효제 만들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섞었다면 이제 미생물들이 열심히 일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발효 숙성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은 아주 중요한 미덕입니다. 잘 섞인 혼합물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통이나 두꺼운 비닐 포대에 담습니다. 이때 너무 꾹꾹 눌러 담지 말고 전체 부피의 70에서 80% 정도만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닫거나 포대 입구를 묶어 최대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 줍니다. 이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발효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통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발효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보통 2-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완료됩니다. 성공적으로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냄새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수하고 향긋한 막걸리 냄새나 잘 익은 과일 향 같은 기분 좋은 냄새로 바뀝니다. 만약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수분이 너무 많거나 공기가 들어가 부패가 진행된 것이니 실패한 것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마침내 흙을 살리는 보약 황금 발효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황금 발효제를 만들 때 몇 가지 흔한 실수만 피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실패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과도한 수분입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발효가 아닌 부패가 일어납니다.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야 할 곳에 공기가 남아있고 물이 많으면 부패균들이 번식하여 악취를 풍기는 썩은 거름이 되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으로 꽉 쥐어보는 수분 테스트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재료 사용입니다. 특히 아궁이제의 경우 페인트가 칠해진 건축 폐목재나 방부목을 태운 재를 사용하는 것은 텃밭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순수한 자연 목재를 태운 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쌀겨 역시 곰팡이가 피었거나 오래되어 산패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좋은 발효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성급한 사용입니다.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미숙한 상태의 발효제를 흙에 넣으면 흙 속에서 뒤늦게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열을 냅니다. 이 가스와 열이 식물의 뿌리에 직접 닿으면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가 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주의한다면 여러분의 황금 발효제는 분명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정성껏 만든 황금 발효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약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바로 가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에 밭을 갈면서 거름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미생물 제제인 황금 발효제는 가을에 사용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생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가을에 수확이 끝난 텅 빈 밭에 황금 발효제를 뿌리고 흙과 잘 섞어주면 흙 속의 미생물들이 발효제를 먹이 삼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이 얼기 전까지, 그리고 땅이 녹기 시작하는 이른 봄까지, 즉 식물이 잠자는 긴 겨울 동안 미생물들은 흙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토양 환경을 개선합니다. 굳어있던 흙을 부드러운 떼알 구조로 바꾸고 다양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풍부한 영양분을 비축해 놓습니다. 즉, 식물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봄을 위해 겨울 내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봄에 거름을 넣고 바로 작물을 심으면 거름이 분해되고 흙과 어우러질 시간이 부족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미리 밭을 준비해두면 이듬해 봄 식물들은 이미 모든 영양분이 완벽하게 준비된 최고급 레스토랑 같은 흙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고수들만의 비결입니다. 가을에 황금 발효제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한 스푼의 기적이지만 텃밭 전체에 문자 그대로 한 스푼만 넣으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만큼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는 전면 살포 방식입니다. 보통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약 1에서 2kg 정도의 황금 발효제를 뿌려줍니다. 흙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조금 더 양을 늘려도 좋습니다. 발효제를 밭 표면에 골고루 뿌린 후에는 쇠스랑이나 삽, 관리기 등을 이용해 흙 15에서 20cm 깊이까지 뒤집어주며 흙과 발효제가 잘 섞이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미생물들이 흙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작물을 심을 구덩이나 줄에 미리 넣어주는 집중 시비 방식입니다. 내년 봄에 고추나 토마토 등을 심을 자리를 미리 정해두고 그 위치에 구덩이를 파서 황금 발효제 한두 줌을 흙과 섞어 미리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물의 뿌리가 처음부터 가장 비옥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어 초기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발효제가 흙과 잘 섞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용 후에 볏짚이나 낙엽 등으로 밭을 덮어주어 흙의 온도와 수분을 유지해주면 미생물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황금 발효제를 사용하고 겨울을 보낸 흙은 봄이 되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바로 흙의 색깔과 질감입니다. 이전에는 척박하고 푸석푸석하며 밝은 갈색을 띠던 흙이 미생물의 활동으로 유기물이 풍부해지면서 윤기가 흐르는 검고 진한 색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영양가 없는 과자와 잘 발효된 건강한 빵의 차이처럼 흙의 때깔부터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이 아니라 손으로 쥐면 부드럽게 뭉쳐지면서도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보송보송한 떼알 구조의 흙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흙은 공기와 물을 잘 머금어 가뭄에도 강하고 비가 많이 와도 물 빠짐이 좋아 뿌리가 썩을 염려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반가운 신호는 바로 지렁이의 출현입니다. 지렁이는 땅속의 농부라고 불릴 만큼 토양 비옥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렁이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미생물이 많은 건강한 흙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았을 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지렁이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흙이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에서 나는 냄새도 달라집니다. 코에코에한 흙냄새가 아닌 깊은 숲속에서 나는 것처럼 향긋하고 구수한 흙내음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흙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난 흙은 봄에 심는 모종들에게 최고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그 차이는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발화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흙의 수분과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고 씨앗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싹이 튼 후에 성장 속도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뿌리가 흙 속으로 깊고 넓게 뻗어나가며 양분을 마음껏 흡수하기 때문에 모종의 줄기는 웃자람 없이 굵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잎의 색깔도 연두색이 아닌 건강함을 상징하는 진한 녹색을 띠게 되죠. 이는 식물이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초기 성장이 튼튼한 모종은 마치 어릴 때부터 보약을 잘 먹고 자란 아이처럼 기본적인 체력이 다릅니다. 이른 봄에 꽃샘추위나 예기치 않은 기상 변화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또한 건강한 뿌리 조직과 튼튼한 세포벽 덕분에 초기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월등히 높아집니다. 농사의 절반은 초기 활착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금 발효제로 만든 건강한 흙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초기 성장 단계에서 작물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황금 발효제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텃밭을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화학 비료는 매년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을 투입해야만 비슷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지만 황금 발효제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처음 한두 해 동안 꾸준히 사용하여 토양 생태계가 일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유기물만 보충해 주어도 흙이 스스로 비옥도를 유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흙 속에 자리 잡은 수많은 미생물 군단이 계속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가 갈수록 비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떼알 구조가 잘 발달한 흙은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는 능력이 뛰어나 가뭄이 들어도 땅이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마철에는 물 빠짐이 좋아 뿌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막아주죠. 이는 물 관리의 어려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결국 황금 발효제 사용은 당장의 수확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텃밭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텃밭 농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바로 끝없이 나타나는 병충해일 것입니다. 비싼 농약을 계속 뿌려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병충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그 해답 역시 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흙에서 자란 건강한 식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발효제를 통해 만들어진 비옥한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필수 영양소와 미량 원소를 균형 있게 공급합니다.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 식물은 조직이 치밀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물은 해충들이 쉽게 잎을 씹거나 즙을 빨아먹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식물 스스로 해충이 싫어하는 특정 물질을 분비하거나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반면 화학 비료에 의존해 억지로 몸집만 키운 식물은 조직이 연약하고 영양 균형이 깨져 있어 해충과 병원균에게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입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자란 사람이 각종 질병에 취약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황금 발효제로 인해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해지면 이들이 뿌리 주변에서 유해한 병원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최고의 병충해 방제는 농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 식물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모든 텃밭의 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은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진흙 땅, 즉 점토질 토양일 수 있고, 어떤 곳은 물이 너무 빨리 빠져버리는 모래 땅, 즉 사질 토양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만든 황금 발효제는 어떤 종류의 토양이든 그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딱딱하게 굳고 물 빠짐이 나쁜 점토질 토양의 경우 황금 발효제가 마법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제 속에 풍부한 유기물과 미생물들이 끈끈하게 뭉쳐있는 흙 입자들 사이를 파고들어 서로 달라붙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흙 입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공간들이 생겨나는 떼알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 결과 공기가 잘 통하고 물 빠짐이 좋은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뿌리가 숨 쉴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죠. 반대로 물과 양분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사질 토양의 경우에도 황금 발효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유기물과 미생물의 분비물은 마치 접착제처럼 모래 입자들을 서로 뭉치게 하여 흙의 보수력과 보비력을 높여줍니다. 즉, 물과 영양분을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황금 발효제는 토양의 물리적 구조를 이상적인 상태로 바꾸어주는 토양 개량제로서의 역할까지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여러분의 텃밭 흙이 어떤 종류이든 꾸준히 황금 발효제를 사용한다면 결국 모든 작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텃밭 흙을 살리는 황금 발효제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다재다능한 발효제의 활용법은 텃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농사생활 전반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법 중 하나는 바로 퇴비더미의 발효 촉진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나 텃밭의 잡초, 낙엽 등으로 퇴비를 만들 때 황금 발효제를 한 줌씩 섞어주면 발효 속도가 놀랍게 빨라지고 악취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발효제 속의 강력한 미생물 군단이 퇴비 더미 속의 유기물을 빠르게 분해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퇴비는 영양가가 더욱 풍부한 최고급 거름이 됩니다. 또한 베란다나 옥상에서 화분의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황금 발효제는 아주 훌륭한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분 흙 표면에 황금 발효제를 소량 뿌려주고 흙과 살짝 섞어주거나 물에 소량 희석하여 관주해주면 좁은 화분 속에서도 흙의 생명력을 되살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화분 흙을 새 흙으로 교체하지 않고 발효제를 이용해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황금 발효제 하나만 잘 만들어두면 텃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식물 가꾸기,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환경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까지 얻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단 한 스푼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텃밭 전체를 기적처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화학 비료나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궁이재, 쌀겨, 당밀이라는 평범한 재료를 이용해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금 발효제는 단순히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토양의 미생물, 생태계 전체를 복원하고 흙 스스로 비옥해지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맛있으며 병충해에도 강한 작물을 지속 가능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기술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땅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올가을 여러분의 텃밭에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 봄 몰라보게 달라진 텃밭의 모습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텃밭 가꾸기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